제2의 삼성공화국, 박항서 매직,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쌀국수와 분짜, 하롱베이, 바니일, 호이안, 다낭을 몽땅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베트남의 코로나발 혐한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것만 파헤치는 드릴킴입니다. 무책임한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혐한, 현배 관련 날조와 거짓, 선동, 짜집기식 게시물이 판을 치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양국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양국 대사관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할 정도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예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갈등이 왜 때문에 삼성 퇴출운동, 베트남 철수까지 운운하게 됐는지 현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앞으로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꾹!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절차 없이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하노이에 착륙할 수 없다라고 항공사에 전화로 알렸고, 당시 베트남을 향하던 비행기가 긴급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와 국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국 내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에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른바 바잉미 사건. 다낭에 입국한 한국이 관광객들을 아무 예고 없이 시설에 격리시켰고, 아침 식사로 나온 바잉미를 보고 한국인 관광객이 빵 조각 몇 개라고 표현한 말이 베트남에 알려지면서 양국 네티즌들의 밑바닥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거나 국토가 넓은 나라 또는 일이 벌어져 있는 대체적인 형편이나 사정 또는 큰 판국, 둘 다를 포함한 대국인데요. 베트남이 대한민국보다 영토는 3.3배 넓고 인구는 2배 정도 많지만 국력이 더 우선시되는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은 대국이 맞고 단편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우리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베트남은 수출의 71%를 해외 투자 기업에 의존하고 이 가운데 삼성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베트남 전체 경제의 3분의 1 정도가 삼성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가 4,000개나 되는 점을 미뤄봤을 때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굉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에 2018년 베트남을 뜨겁게 달군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박항서 감독의 이른바 박항서 매직 덕분에 베트남 길거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듯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서로의 민낯을 들켜버리고 만 것이죠.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베트남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인정하고 우호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거기에 혐한을 표현한 게시물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무례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못사는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감히 배신감과 섭섭함이 내재됐지만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경제적 우월감에 그들을 하대하는 듯한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요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몇몇 유튜버들과 유명인들의 무책임한 인별 발언들이 베트남에 대한 적개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팩트 체크하면서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 첫 번째, 베트남은 아무런 외교적 절차 없이 비행기를 회항시킨 거 맞습니다. 달랑 항공사의 전화 한 통으로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돌려보냈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례한 행동이었는데 잊고 있었던 게 베트남도 북한, 중국과 결을 같이 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또 대구에서 출발해서 다낭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격리시설로 보냈고 식사로 제공한 바잉미는 빵 맞습니다. 하지만 바잉미는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당시 시설 책임자는 신경 써서 좀 더 비싼 바잉미를 제공하고 또 베트남 공안이 한국인 격리자를 위해 한식당에서 순댓국을 사다 준 일화까지 있는데 좋은 일화는 전달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만 부각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격리 과정에서 요건을 뺏고 낙후된 시설에 머물게 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이 시국에 그것도 대구에서 출발해서 여행 간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세 번째, 곧장 베트남은 한국행 비행기 결항을 결정했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 중단, 한국발 비행기는 베트남 대도시로부터 1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내리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의 낙후된 의료시설을 고려한다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데 말입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외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고 물론 도쿄올림픽 강행을 위해 검사 자체를 안 해줬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베트남은 왜 몰랐을까요? 역시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친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일본은 아시아 원톱 자리를 지켰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그들에게 투자했고 문화적으로도 침투했고 그래서 친숙해졌고 특히나 해외에서 일본 이미지가 굉장히 잘 포장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은 워너비의 대상이지 않을까.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있고 악랄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 이해, 노 재팬이지 말입니다. 그럼 한국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말인가, 누구 편인가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산 진단키트가 베트남산 진단키트보다 부정확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사와 유튜브 영상입니다. 악의적 오역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 삼성 퇴출운동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네티즌 한 명이 그린 그림 하나뿐, 댓글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정보화해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든 게 문제지요. 베트남의 일부 네티즌들은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해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기를 모독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세월호 참사, 월남전 얘기까지 들쑤셨고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 연봉 문제에 딴지를 거는 등 뭔가 개싸움으로 번지며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트남의 무례한 행태, 분위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북한이고 딱 중국인데 아무런 절차 없이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공산당 특유의 아주 유명한 베트남이 먼저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베트남 일부 네티즌들의 혐한 게시물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양국이 현재 공유하고 있고 수년간 쌓아온 공든 탑에 흠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베트남 국민 대략 1억 명 중 같은 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국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국가이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체 경제의 3분의 1은 삼성그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 다음으로 2019년 기준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로 이미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돈벌이에 급급한 국뽕파리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말들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누적되고 외교와 경제가 큰 틀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기나 할까요? 또한 현지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이렇게 국뽕스멜 가득한 영상만 보면 한국과 삼성이 세계의 중심이고 절대 권력인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시청자분들께서 팩트 체크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드릴킴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